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14시간 완성 커마 2급 실기 2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전 대비 최신 기출 모의고사 7회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모의고사 풀이가 처음이시거나 빠르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앞에 핵심 이론 강의를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 기본 작업 2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A1부터 H1 영역은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셀스타의 제목 1입니다. A1부터 H1까지 선택하시고요. 맞춤 탭에 단추 가셔서 세서식의 가로에서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셀스타일 제목 1이니까 스타일에 가셔서 제목 1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3부터 H3, A3부터 H4 여기는 채우기 색의 녹색 강조육 40%더 밝게. 채우기 색은 펜트톤이죠. 여기에서 40%더 밝게니까 요거를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네, 아래 거 요거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가로 가운데 맞춤. 네, 가로 가운데 맞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F3 셀의 인원을 이렇게 한자로 변경하시는 겁니다. 인원이면 이거죠. 네, 선택하시고요. 블록 선택하시고 키보드에서 한자키, 그 다음에 잘 보시면 한글의 가로 한자죠. 그럼 한글의 가로 한자 선택하시고 변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4부터 C13까지, C4부터 13까지 이름을 고객명으로 정의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름 상장하셔서 고객명 쓰시고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A4부터 A13까지, 4부터 13까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숫자를 표시와 같이 여기 예시를 보시면 앞에 00이 붙죠. 네, 그거는 여기 표시 형식에 단축하셔서 센서식의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저희가 00을 표시할 수 있는 거는 0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000 이렇게 세 자리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기 잘 확인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H4부터 H13까지 이쪽 부분은 숫자 뒤에 원자를 표시해야 같이 여기 보시면 천 단위 컴마랑 0은 0원 이렇게 하시는 거죠.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 가셔서 샵, 샵, 0 선택하시고 뒤에 원 쓰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A3부터 H13까지 모든 테두리에 그 다음에 모든 테두리 먼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3부터 H3까지 이렇게 하시고 아래쪽 이중 테두리, 테두리에서 아래쪽 이동 테두리 이렇게 하시면 끝나겠네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기본 작업 3 가보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이 나왔네요. 셀 강조 규칙과 상하이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먼저 주소 영역에서 이 주소 영역에서 영등포구를 포함하면 진한 녹색 텍스트 요거 색을 하시는 거네요. 자, 범위 선택하시고요. 조건부 서식에 여기 셀 강조 규칙에 텍스트 포함이 있습니다. 여기 누르셔서 영등포구라고 되어 있으니까 영등포구 이렇게 쓰시면 영등포구를 포함한 거는 진한 녹색 여기에서 색깔 선택하시면 되죠.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지우기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품 가격을 범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평균 초과 상하이에 가셔서 평균 초과 이거는 어떤 색이죠? 진한 노랑 텍스트. 네, 요거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간단하게 끝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분석 작업 1번입니다. 자, 목표가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보험 판매 현황표에서 윤원재산의 달성 금액 G11이니까 6이죠. 네, 요 금액이 230만원이 되려면 수량 6이죠. 21.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되는가? 자, 하시는 방법은 데이터에 가시면 가상 분석의 목표가 찾기 수식셀은 여기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찾는 값은 232죠. 230, 000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값을 바꿀 셀은 수량입니다. 21. 네, 요거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시고 확인 누르시면 뭔가 바뀌었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끝나시는 겁니다. 자, 분석 작업이 가겠습니다.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이 표에서 4행일 기준을 여기 4행일 기준을 학번, 학년, 이름, 중간, 기말, 합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시는 겁니다. 즉 위에서 아래 세로로 하시는 거 아니고 가로로 하신다 그 뜻입니다.
자, 하시는 방법은 데이터에 정렬에 가셔서 가로 하신 거는 여기 옵션에 가셔서 위에서 아래가 아니고 왼쪽에서 오른쪽, 그 다음에 여기서 사행,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가셔서 순서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학번, 네,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하신 다음에 네, 선택하시고 확인. 그래서 여기 맞는지 봐주시고 확인. 자, 그러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정렬이 되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지금 하시는 내용들은 앞에 핵심 이론 시간에 진행을 했었고요. 복습 차원에서 모의고사로 다시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크로 작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매크로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되죠. I4부터 I13이니까 여기 영역에 1월에서 6월의 최대 환자수, 맥스 함수 이용하시는 거고, 매크로 이름은 최대, 양식 컨트롤의 단추로 K4부터 L5니까 여기다가 단추 그리시고 그 안에 최대, 그 다음에 최대 매크로가 실행되시면 됩니다. 범위 선택하시고요. 개발 도구에 단추 가셔서 왼손으로 Alt 누르고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매크로 이름은 최대, 기록 확인해 주시고요. 범위 잡아주시고 폼에 가셔서 자동함께 옆에서 최대값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나셨죠? 밑에 가서 중지 지우시고 누르시면 됩니다. 우클릭하셔서 텍스트 편집 최대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A3부터 I13까지 네, 요 범위에 모든 테두리 하시는 거고요. 매크로 이름 테두리 블록 화살표에 오각형을 하시는 거네요. K8에서 L9 네, 여기다가 삽입에 여기 가셔서 오각형 이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Alt 누르고 그려주시고요. 우클릭하셔서 매크로 지정, 매크로 이름은 테두리, 기록하시고 확인, 이렇게 범위 잡아주시고 홈에서 모든 테두리 네, 끝나셨죠? 아래 가서 중지 됐습니다. 자, 그럼 우클릭하셔서 텍스트 편집, 텍스트는 테두리 네, 이렇게 하시면 끝나겠습니다. 다음은 차트 작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평균 계열과 항전 요소만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수정하셔야겠네요. 자, 선택하시고 우클릭하셔서 데이터 선택해 가셔서 범위를 보시면 다 잡혀 있으니까 저희 평균하고 학년이죠. 학년 선택하시고 컨트롤 누르시고 평균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확인 누르시면 간단하게 되셨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차트 종류를 3000원 원형으로 우클릭하셔서 차트 종류 변경 원형에 가셔서 3000원 원형 네, 그리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차트 제목을 차트 위로 하시고 A1과 연동. 차트 디자인에 가셔서 요소 추가에 차트 제목 차트 위 선택하시고요. 수식 입력줄에서 는 하신 다음에 A1 셀 선택하시고 엔터.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4번 데이터 계열의 레이블 각각 항목 이름은 안쪽 끝에 자, 이것도 요소 추가에 가셔서 레이블에 가셔서 안쪽 끝에 그 다음에 이 레이블을 더블 클릭하세요. 저희가 값과 항목 이름이죠. 항목 이름과 값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X 누르시고 나오시면 되고요. 3차원 회전에 X 회전은 35, Y는 40 선택하시고 우클릭하시면 3차원 회전 X는 35죠. Y는 40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학년 계열만 쪼개진 요소를 20%. 요것만 이렇게 쪼개졌죠? 네, 그거는 선택하고 쉬었다가 다시 한번 그래서 선택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 쪼개진 값을 20%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에 색 변경의 단색형 단색 색상표 4 여기 색 변경에 가셔서 단색형의 4번 선택해 주시고요. 차트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에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 요거는 차트 영역을 더블 클릭 그 다음에 테두리에서 둥근 모서리 그 다음에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죠. 미리 설정해서 안쪽 가운데 요거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끝나시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계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표 1에서 국어와 영어 점수가 모두 90점 이상이고 수학 점수가 수학 평균 이상인 학생의 비율. 국어, 영어 90점 이상이고 수학 평균 이상인 학생 수 나누기 전체 학생 수. 주어진 함수는 카운트 이프스랑 카운터 에버리지죠. 자, 조건이 여러 개의 개수니까 카운트 이프스, 그 다음에 평균 이상이란 말이 있으니까 에버리지 함수가 나왔습니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함수 들어가셔서요. 모듈 하시고요. 에버리지로 먼저 평균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은 뭐죠? 수학 점수의 평균이죠. 네, 수학 점수 쭉 잡아주시면 여기에 평균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요 에버리지를 자르셔서 카운트 ifs로 가셔야겠죠. 카운트 ifs 함수의 특징은 조건 범위 조건, 조건 범위 조건이니까 조건 범위는 수학 점수 중에서 평균 이상이죠. 네, 그러면 이상이다. 뭐보다? 평균보다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 되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범위보다 크다 작다, 함수보다 크다 작다 할 때는 끈타함표 해주시고 연산자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어가 90점 이상, 국어 중에서 90점 이상, 그 다음에 영어 중에서 90점 이상. 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그에 맞는 개수가 나오고요. 뒤에 선택하시고 슬러시 하신 다음에 함수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카운트죠. 네. 카운트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카운트는 숫자만 셀 수 있으니까요. 숫자 아무거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전체 개수.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전체 분의 요 조건에 맞는 개수. 그래서 비율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평균을 구하시고요. 수학 점수의 평균. 그 다음에 자르셔서 카운트 ifs에 가셔서 이 중에서 평균 이상이다. 그 다음에 양쪽에 끈따옴표랑 연산자로 연결을 해주시고요. 국어 중에서 90점 이상, 영어 중에서 90점 이상 선택하시고 슬러시 나누기 하신 다음에 카운트로 전체 개수, 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끝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번 보시면 소풍 출발일, 여기 출발일에 대한 요일을 구하시는 거고요. 요일은 1월부터 시작하는 거고 예시는 일요일, 주어진 함수는 추주랑 위크데이입니다. 네, 이 문제는 간단하죠. 함수 들어가셔서 W 누르셔서 위크데이 함수. 위크데이는 간단하게 첫 번째는 여기 날짜 찍으시면 되고 리턴 타입에서 1일부터 시작할 거면 1, 월요일부터 할 거면 2죠. 문제에서 1일부터 하라고 그랬으니까 1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확인하고 내려보시면 1부터 7까지의 숫자가 나오죠. 3이 의미하는 거는 1, 월, 화, 화요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자르셔서 C자 누르셔서 추주함수 첫 번째 칸에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쓰셔야죠. 1월부터니까 일요일 탭 누르시고요. 네, 이렇게 1월부터 토요일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내려주시면 간단하게 끝나신 겁니다. 다음은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하절기와 동절기가 모두 1000 이상이면 사계절 상품, 하절기와 동절기 중 하나만 1000 이상이면 계절 상품, 그 외에는 공백입니다. 주어진 함수는 if, and, or죠. 자,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는 and고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거는 or 함수죠. 자, 그러면 and 함수 가보겠습니다. and 함수를 이용해서 하절기가 둘 다 1000 이상이죠. 1000 이상이고 그 다음에 동절기가 1000 이상이다. 이 조건이죠. 네, 요거를 자르셔서 if 함수에 가셔서 붙여넣기 하시고요. 이 조건에 다 맞으면 뭐죠? 여기 사계절 상품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칸 찍어주시고요. 다시 if로 가셔서 이번에는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되죠. 그러니까 and를 다시 붙여넣기 하시고요. 앞에 and만 or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만 맞는 거죠. 그럼 요거가 맞으면 뭐죠? 계절 상품. 그 외에는 공백이니까 네, 끈따옴표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확인하고 내리시면 간단하게 끝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엔드 함수로 돌아가셔서요. 하절기가 1000 이상, 그 다음에 동절기가 1000 이상 조건을 세워주시고요. 엔드를 자르셔서 if 함수 가시는 겁니다. 첫 번째 칸에 붙여놓고 이게 맞으면 4계절 상품, 그 다음 밑에 칸 찍으시고 다시 if로 가셔서 붙여놓고 이번에는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되니까요. 엔드를 지우시고요. 5화로 변경을 해주시고 이게 맞으면 계절 상품, 나머지는 공백입니다. 네, 그리고 확인하시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4번 풀겠습니다. 매출 금액의 누적 매출 금액이 70만 이상이면 높은, 70만 미만, 50만 이상이면 보통, 50만 미만이면 공백을 하시는 겁니다. 주어진 함수는 if랑 sum 함수. 누적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함수 들어가셔서 sum 함수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매출 금액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콜론 누르시면 M17에 M17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찍으셔서 F4 누르셔서 이렇게 절대 참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고 내려보시면 누적값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요 칸은 요기에 대해서 더한 거고요. 그 다음 밑에서 보시면 내려간 만큼 하나는 고정됐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도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더하게 됩니다. 이게 누적값 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수 들어가셔서요. sum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 금액 선택하시고 콜론 이렇게 누르시면 저절로 생겨요. 아무거나 둘 중에 앞에 거 하셔야 되고 뒤에 거 하셔야 되고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면 누적값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sum 함수를 잘라서 저희 중처 if 하시면 되죠. if 들어가셔서 붙여넣고 이 누적값이 70만 이상이면 여기다 높음 이렇게 하시면 되고 밑에 칸 찍으시고 다시 if로 가셔서 이 누적값이 이번에는 50만 이상이죠. 이렇게 되시면 보통입니다. 그 외에는 공백이니까 해서 큰 따옴표 2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70만 미만 이런 거는 표현 안 하셔도 돼요. 이쪽에서 70만 이상이면 여기까지 걸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오면 자연적으로 70만 미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표현하시고 이렇게 내려주시면 끝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sum 함수 이용하셔서요. 매출금액 선택하시고 콜론, 그 다음에 앞에 선택하시고요. F4 눌러서 고정. sum 함수를 자르셔서 if 함수에 가셔서 붙여넣기 하시고 이 누적값이 700000 이상이면 높음이죠. 밑에 찍으시고 다시 if로 가셔서 붙여넣으시고요. 50만 이상이면 보통, 그 외에는 공백입니다. 확인하고 내리시면 끝나겠습니다. 자,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컴퓨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검색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 누적값이 70만 이상이면 높음으로 가고요. 아니면 이쪽으로 넘어가서 다시 누적값이 50만 이상이면 보통, 아니면 또 넘어가서 공백, 이렇게 계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70만 미만이라든가 50만 미만은 표현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영문 이름, 여기 별자리에 영문 이름 앞에 세 자리랑 관측 지역의 첫 문자, 계절의 앞 세 문자를 이용해서 여기 코드와 같이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문제, 텍스트 문제는 예시를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만들어라. 주어진 함수는 upper left proper입니다. 자, 그러시면 여기서
잘 보시면 영문, 여기 앞에 세 글자는 대문자가 됐죠? 네, 그러니까 레프트로 세 개를 따오고, 대문자를 따오고, 그거를 대문자로 먼저 변환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 들어가셔서 L자 누르셔서 레프트 함수, 영문 이름의 왼쪽에서 세 글자, 이렇게 해서 세 글자를 가져오는데 소문자죠? 그러니까 요 레프트를 자르셔서, U자 누르셔서 어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붙여 넣으시면 이게 대문자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다시를 연결하셔야 되니까 연산자 쓰시고 큰 따옴표 다시 큰 따옴표, 그 다음에 관측 지역의 첫 글자를, 여기 첫 글자를 따셔야겠죠. 그러니까 연산자 하시고 다시 함수 들어가셔서 L자 누르셔서 레프트 함수로 관측 지역의 왼쪽에 한 글자. 자, 그럼 이렇게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로 붙이셔야 되죠. 연산자 하시고 큰 따옴표, 가로 열고 큰 따옴표, 다시 연산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왼쪽에 세 글자, 여기 계절의 왼쪽에 세 글자 또 따셔야 되니까 함수 들어가셔서 또 레프트 함수를 불러오셔서 계절의 왼쪽에 세 글자. 자, 근데 끝난 게 아니고 요거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레프트를 자르셔서 함수 들어가셔서 P자 누르셔서 프로퍼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붙여 넣으시면 첫 글자만 대문자가 됐죠. 자,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뒤에 가로 닫으셔야 되니까 연산자 하시고 큰 따옴표, 가로 닫기 큰 따옴표. 네, 이렇게까지 차근차근 해주시면 끝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텍스트 문제는 차근차근 표시를 잘 보시면서 풀으시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의고사를 풀어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의고사 풀이가 처음이시거나 빠르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앞에 핵심 이론 강의를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연습 잘 하시고요.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